네, 반갑습니다. 저는 윤대현이라고 합니다. 네, 박수도, 제가 박수 치시는 것만 봐도 그 마음 상태를 알 수 있어요. 네. 내용보다는 웃겨라. 지루하다. 뭐 이런 느낌 가득 하신데요. 네. 그쵸. 이게 요즘 제일 우리가 많이 쓰는 게 재밌냐? 인 것 같아요. 뭐, 의미 있었니? 가치가 있었니? 네 성장에 도움이 됐니? 뭐 이런 거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뭐, 소개팅 재밌었어? 강의 재밌어? 회사 재밌어? 회사 그만뒀다고? 재밌니? 네, 뭐 중요하죠. 중요하죠. 네, 그래서 좀 재밌게. 근데 오늘 좋은 청중분들을 위해서 잘 재밌게 할 수 있지 않을까도 싶은데요. 네, 오늘 강의는 좀 질문들로 우리 마음이 어떨까 한번 생각해보고 시작해볼까 해요. 그래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힘내라고 상사가 말을 하면 거꾸로 힘이 더 빠진 적이 있다. 힘내라는 상사의 말에 더 맛이 간 적이 있다. 네. 아까 X 들었잖아요. 그 사이에 눈치를 하셨나 알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뭐 친구나 뭐 후배한테 힘내라고 말해본 적 있다 하는 선생님들. 네. 그러니까요. 왜 본인도 해봤자 쓸데기 없는 얘기들을 왜 하냐는 거죠. 저도 정신과 의사인데 점심시간 가까워서 배가 고파져서 그날따라 또 좀 힘든 얘기 많이 하시면 저도 이제 에너지가 떨어지면은 정말 정신과 의사가 하면 안 되는 얘기 할 때 많이 있습니다. 힘내세요. 화이팅? 우울하지 마. 그 얘기 들으려고 저한테 오셨겠어요. 이게 뭐 나쁜 얘기는 아닌데 왜 그러는 걸까요? 이게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걸까요?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쓰는 언어로 내 마음이 직접 통제가 되면 얼마나 편할까요? 그렇죠? 오늘은 좀 커피 한 잔의 맛이 더 진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마음아, 약간 오늘 센치해져. 약간 우울한 정도로 가면 뭐 커피부터 와인 좋아하신다 그랬잖아요. 오늘 와인 끝장이다. 뭐 이러면서 딱 하다가 오늘 뭐 발표가 있어. 텐션 올려 텐션. 날라다녀. 해서 이게 막 있으면 세상이 편할 것 같아요. 이게 잘 안 되죠. 그게 만약에 가능하면 진짜 그날로 없어질 직업이 접니다, 저. 정신과 의사가 뭐 필요하겠어요. 일단 뭐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안 되니 내 말로 남의 마음을 변화시킨다는 건 더 어려움이 있겠죠. 이게 좀 간단치가 않은데 그래서 이게 좀 왜 그런가를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같은 맥락에 있는 게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거죠. 스트레스라는 거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스트레스 하면 하나 같지만 스트레스라는 자극이 있고요. 이건 삶의 내용이죠. 네. 요즘 회사가 내 마음 같지 않아. 요즘 뭐 결혼 생활이 만만치 않아. 나 결혼해야 되는데 이게 또 뭐 만만치 않아. 이건 이제 삶의 내용이죠. 이런 것만 스트레스가 아니라요. 날씨나 호르몬도 다 사실은 스트레스의 내용입니다. 요즘 왜 이렇게 덥지? 여름 우울이 은근히 많아요. 높은 온도, 그 다음에 막 습도, 막 장마철에 이런 것들이 뇌에 영향을 주거든요. 그리고 생리전 우울, 생리전 증후군도 많은데 이거는 스트레스라고 생각 안 하시는데 뭐 남성도 그런 게 있지만 특히 여성분들은 초경 이후에 막 호르몬 이런 거, 또 뭐 산후우울 이런 거 들어보셨죠? 또 소중한 아이를 이렇게 했을 때 또 여러 호르몬 변화, 또 폐경 이런 게 커서 그것도 똑같이 인간관계 스트레스만큼 이제 뇌에는 다 스트레스인데 스트레스 받지 마. 요게 되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가 되면은 되겠죠. 스트레스의 내용을 내가 조정할 수 있던지. 나는 뭐 호르몬 변화에도 전혀 구애받지 않고야. 이런 게 되면 좋은데 이 되지가 않죠. 그러니까 삶의 내용을 직접 조정하는 건 어렵습니다. 이런 얘기 이제 들으실 때 있을 거예요. 야, 뭐 그 정도면 정상이지. 내가 더 힘들어. 이런 이야기 하시는데 그게 별 의미가 없는 게 뭐냐면요. 제가 정신과 의사 한 25년 하니까 느낀 게 어떤 고민이 제일 힘든 고민일까요? 내 고민이에요. 내 고민. 그래서 객관적으로는 뭐 너가 더 힘들어 이런 게 가능하지만 제일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건 다 나일 수밖에 없죠. 내 고민이 제일 큰 고민인데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면 회사를 준비해도 고민, 회사를 다니면 다니는 대로 고민, 결혼을 안 하면 안 한 대로 고민, 하면 진짜 왕고민 뭐 이래서 이게 고민이 끝이 없는 게,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는 어찌 보면 뭐 크게 위로되는 말은 아니지만 그 자체가 살아있다는 증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어서 스트레스 관리는 스트레스 그 자극, 삶의 내용을 건드리는 건 또 중요하긴 하지만 한계가 있다는 거죠. 제가 어쨌든 좀 인생 선배일 것 같은데 제일 무시무시한 말을, 확실한 제가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해드리면요, 스트레스의 내용은 개수와 밀도가 더 커진다는 거,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확실히 인생 선배로서, 다 떠나서 이 나이 든던 것만으로도 겁나 짜증난다, 뭐 이런 거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주 덕담으로 니네 인생은 망했어 이런 거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고요. 그럼 어쩔 거냐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자꾸 스트레스를 안 받는 쪽으로 인생을 살다 보면 노답입니다. 그래서 두 개로 나눠져요. 스트레스의 내용이 있고 그거에 대한 반응이 있는데, 반응을 좀 조절하는 쪽으로 하는 게 그나마 좀 효과적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반응을 내가 말로 짝짝짝 조절할 수 있으면 좋은데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일단 그게 왜 쉽지가 않은지를 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어제 꿈 꾸셨나요? 꿈? 안 꿨어요? 꿨어요? 네. 진실은 다 꾸셨어요. 기억이 나느냐 안 나느냐의 차이뿐입니다. 꿈을 꾸다가 깨면 기억이 잘 나고요, 꿈을 꾸지 않는 상태에서 깨면 기억이 안 날 뿐. 네, 우리는 매일 꿈을 꾸고 있죠. 하루 종일 꿨다는 분도 있는데 느낌만 그렇고요, 또 1시간 이내로 꾸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꿈이라는 거는 굉장히, 어쩌면 인간의 굉장한 능력을, 잠재력을 보여주는 증거일 수도 있는데요. 오늘도 한 분 오셨어요. 진료 보는데 악몽 때문에 힘들다. 근데 의외로 꿈은 거의 악몽인 걸로 되어 있고, 악몽이 오히려 힐링에 도움된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이 꿈 꾸시면 이해될 때도 있지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 많이 드시죠. 여기 본인 꿈 해석하실 수 있는 분 있으세요? 네. 전 진짜 이 능력을 갖고 싶습니다. 제가 진짜 해몽의 능력이 있어서 건당 10,000원에 유료 서비스를 하면 오늘 당장 회사를 때려쳐도 되지 않을까. 이제 돈 엄청 벌 것 같아요. 그렇죠? 내 인생 한번 10,000원 정도면 꿈 해석 받고 싶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린 꿈은 어렵다는 상식을 갖고 있는데, 이거 되게 이상한 일입니다. 이 꿈이 일종의 영화인데 이 영화 제작자가 누군가요? 나예요, 나. 아니, 내가 꾸는 꿈을 내가 제작을 해놓고 내가 이해 못하는, 내가 영화를 만들었는데 영화 감독이 이 뭔 소리냐, 이런 지금 상황인데, 이게 사실 되게 이상한 상황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꿈을 꾸는 게 우리의 이 마음 쪽, 무의식 쪽에 있다는 거죠. 논리적 언어가 아닌 예술 언어를 쓴다는 겁니다. 예술 언어라는 게 이게 은유, 상징 뭐 이런 거죠. 우리가 이렇게 좀 상징성 가득한 영화를 보면 잘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뭐 시도 아주 대표적인 은유적 소통인데, 이렇게 무슨 시 골치 아픈 거 보면 쏙 이해되세요? 뭔 소리야? 뭐 이런 느낌이 드는 게, 이게 상징체계의 언어를 쓰는데, 내가 이런 은유적 소통, 예술적 공부를 전혀 안 해도 아마 우리 선생님들 꿈을 빔 프로젝터로 쏠 수 있으면요, 아마 이 비디오 아티스트로 한번 승부를, 부업으로 걸 만큼 어마어마한 상징체계의 언어를 기본적으로 그 언어를 쓸 수 있는 능력을 탑재했다는 거죠. 거기에서 사실 크리에이티브가 나오는 건데, 멋진 일이죠. 우리가 그런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건 멋진 일인데, 내 마음을 조종한다는 측면에서는 이거 완전 꽝인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그 언어를 꿈꿀 땐 내가 쓰는데 그걸 내가 직접 조정할 수가 없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런 이상한 언어를 내가 쓸 수 있다면 내가 내 마음을 직접 조절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렇지 않아서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는 거죠. 물론 그래도 조금은 조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하긴 하는데요. 우리가 주로 쓰는 마음에 대한 기술이죠. 마음 조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얘기 스스로한테 많이 하시죠. 아까도 우리가 한 얘기예요. 뭐 남한테도 하고, 힘내, 열심히 살자.
이게 먹힐 때도 있어요. 내가 기분이 좋을 때 누가 그 얘기를 하면 괜찮나요. 근데 언제 제일 짜증나냐면 지쳤을 때. 내가 지쳤을 때 누가 와서 힘내 하면 진짜 한 대 치고 싶은. 저는 무조건 수신 거부입니다. 그날부터. 그게 왜냐면은 힘내라고 안 들리는 거예요. 휘꿈 언어로 바뀌면은 너 그거밖에 못해? 열심히 안 살 거야?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거야? 이래서 네가 뭐가 되겠어? 아주 이상한 느낌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음 관리라는 거는 마음의 언어를 배우는 과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는 주로 논리적 언어로 마음을 조종하는 거기에만 익숙해져 있는 거죠. 뭐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마음 조정을 못 하시면 정상적으로 직장 생활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되게 효과적인 거기도 합니다. 지금 마음 조정이 제가 나쁘다고 얘기 드리는 건 아니고요. 우리 마음에는 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구가 있죠. 내가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자고 싶을 때 자고 저도 그냥 오늘 로또만 터지면 그냥 당장 저희는 이제 CEO를 원장이라고 부르는데요. 제가 원장한테 문자 할 겁니다. 그간 너 때문에 짜증났다. 굿바이. 이런 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데 이제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조정이라는 거는 내 마음 상태와 상관없이 목표를 설정해 내 마음을 조정해 글로 이제 달리게끔 하는 아주 좋은 기술인데 문제는 우리 뇌가 여기 마음이 요 뇌에 담겨 있는데 우리가 스마트폰을 많이 쓰면 방전되잖아요. 방전된 스마트폰은 고장난 건가요? 고장은 안 났지만 방전이 되면 뭐 좀 기능도 떨어지고 그러다 결국 완전 꺼져 버리는 것처럼 얘도 일종의 생물학적 컴퓨터이기 때문에 스마트폰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는데 에너지가 많을 때는 마음 조정으로 마음 관리를 해 나가셔도 되는데 문제는 지쳤을 때. 예. 직장 생활하면 내가 루저거나 문제가 있거나 자존감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일을 열심히 할수록 지치기가 쉬워요. 고성능 스마트폰일수록 더 지치기가 쉽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마음 조정 기술만 주로 엄청나게 습득이 되어 있는데 이게 다 마음 조정 기술이에요. 지쳤을 때도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멈춰서는 안 돼. 더 완벽을 추구해. 반성해. 너 이러고만 있을 거야? 이게 자기 채찍질. 때로는 자기 미움이라 이렇게 심리용어로 얘기하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언제? 에너지가 많을 땐. 우리가 번아웃이 안 된다면요. 꼭 긍정성 없어도 됩니다. 그냥 밀어붙여서 가도 되는데 슬럼프가 안 오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마음 조정에 좀 반해서 마음 충전이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음 충전을 하는 좀 우리가 용어를 배우는 게 중요한데요. 근데 이제 그 마음 충전의 시작은 어디냐면 우리가 스트레스를 자꾸 피하려고 하는데 스트레스는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이라고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1번으로 우리가 마음과 소통할 때 중요한 자세.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 거를 내가 못났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스트레스를 받는데 좀 덜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좋을 것 같은데 자기 발전 좀 더디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딘 분들이 많거든요. 아마도 이 강의를 들으시는 시청자분들이나 여기 오신 분들도 이걸 들으신다는 것 자체가 섬세한 뇌를 갖고 있을 확률이 많아요. 예민한 게 아니라 섬세한 거죠. 섬세한 분들이 저한테 자꾸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둔해졌으면 좋겠다. 중간으로 갔으면 좋겠다. 안정화가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섬세함의 반대말은 스테이블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25년 정신과 의사 해보니까 중간 성격이 또 잘 없어요. 섬세함의 반대말은 무딘 거예요. 어느 게 더 진화된 거냐? 섬세한 뇌가 더 진화된 거예요. 저한테 택일하라면 좀 힘들어도 섬세함을 택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 좋은 것도 많이 느낄 수 있고 더 공감 능력도 좋고 더 창조적일 수도 있는 거죠. 그 대신 속상함도 더 느끼고 더 잘 다운될 수도 있고 에너지 소모는 많은 고성능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느낄 때 첫 번째로 중요한 게 이건 정상이야 라는 생각을 갖는 훈련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자꾸 내가 루저거나 결핍이 있거나 떨어진 사람이라고 많이 느끼시는데 전혀 아니다. 사실 이것만 훈련이 잘 돼 있어도
이걸 2차 피해라고 그러는데요. 1차 피해는 올 수밖에 없어요. 번아웃은.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나는 못났다고 자기 미움의 채찍질을 한 번 더 때리시면 더 지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뭔가 내가 힘듦을 느낄 때 나는 고성능 뇌를 갖고 있는 게 분명해. 이 멋짐을 어찌할 것이냐 이러면서 이건 정상이야 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부터가 마음 충전의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힘들다고 사실은 내 마음이 마음의 언어로 얘기하는데 마음이 힘들다고 하는데 친구가 힘들다고 그러는데 야, 너 그거밖에 안 되랑 하는 꼴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마음 관리의 시작은 내 마음을 친구처럼 얘기하고 힘들다고 할 때 그걸 좀 들어주는 데서 시작하거든요. 그때 이제 조정을 하면 똑같은 거예요. 내 마음이 힘들다고 얘기하는데 힘내 하면은 내 마음이 에이 짜증나 하면서 너 골탕 먹으라 그러면서 완전 번아웃 마음이 지친 상태를 더 유지하는 식의 골탕을 먹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껴안아 주는 게 필요해요. 너 많이 힘들지? 그래서 아까 처음 질문을 가면 힘들 때 힘내라고 하는 선배보다 내 마음과도 똑같은 겁니다. 어떤 선배라고 치면 어떤 선배가 더 위로가 되나요? 저도 경험 많이 하는데 아무 말 없이 와서 그냥 옆에 앉아 있어 주던지 뭐 커피 한 잔을 주던지 소주 한 잔 들으면서 내 이야기를 경청해 주는 선배한테 우리가 더 위로를 받는 것처럼 우리도 좀 마음한테 지쳤을 때 이제 그렇게 접근하는 게 필요하죠.